오늘 이제 초록교당 일일 실천하는 일일 초록 실천하는 초록교당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매일매일 유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일 초록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일일 날마다 초록을 실천하는 우리 엄불견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은타원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인도의 이야기, 히말라야에 홍수가 나서 한꺼번에 2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는데 비가 없는 홍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왜요? 히말라야 산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쳐버린 전 세계 기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닷속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이 바닷속이 사실은 끓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1초에 원자폭탄 4개가 터지는 정도의 열을 계속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전체의 기후가 또 올라가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들을 한번 잠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우리는 편리를 위해 도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취해 우리는 스스로가 도난 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5도씨 상승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았고 그 위기는 벌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세계과학자들은 전기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약 3,300년의 일소시골은 에어스의 온도변화도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파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10도가 오른 것입니다. 생태계 전체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면서 더 가까워진 유리벽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추세로 계속 배출을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2도씨 직전에 멈추자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2015년 12월 파리에선 세계 195개 참가국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기준 상승폭을 2도보다 낮게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다시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IPCC에서는 미래전망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시나리오는 향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중 RCP 8.5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 배출될 때 2100년도를 예상한 것이죠.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전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씨가량이 더 올라가는데 기상청에서는 2018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약 4.4도씨 오르고요. 여름 일수는 더 길어져 약 17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의 반 정도가 여름이 되는 것이죠. 여름이 길어지면 폭염 일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약 한 달을 폭염에서 지내야 하고요. 무려 2달간을 잠설치는 열대야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씨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후의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한계 온도 1.5도씨까지 얼마가 남았을까요? 7년 반. 7년입니다. 7년 반이 작년 여름 얘기였거든요. 그 6개월이 지나버렸거든요. 이제 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작년 여름 어딘지 아시죠? 혹시 여기 어딘지 남원? 풍경이 막 그래 보이죠? 이게 정자도 있고 요게 뭘까요? 다리 같아 보이죠? 예, 저희 일원상입니다. 영산 성지입니다. 예, 작년 8월에 영산 성지 정관평이 이렇게 잠겨버렸습니다. 2시간 만에. 여름 장마 비가 이제는 비가 아니에요. 예. 지금 정말 북극의 그 빙하가 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분이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입니다. 힘곰씨예요. 힘내라 북극곰. 북극에서 살 수가 없어서 헤엄쳐서 탈출을 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힘곰씨의 희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가족들을 다 두고 왔거든요. 예, 혼자만 피난을 와서 힘곰씨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탑 1.5도를 달성을 해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일본만 잠겨가는 게 아니고요. 다 잠겨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쪽 서해안 쪽, 이 해안가 쪽에 혹시 땅 가지고 계시면 얼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실가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온실가스 중에 더 나쁜 건 메탄가스예요. 그 메탄가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공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디서 많이 나와요? 축산, 소의 방귀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축산업을 하는 뉴질랜드가 세계 기후 악당 국가 4개 중에 한 곳이었어요. 축산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뉴질랜드는 작년에 악당 국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냐면 소에게 여러 가지를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해조류를 먹었더니 그 변과 방귀에서 메탄가스가 대폭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줄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거든요. 메탄가스는 한번 뿡뿡, 우리 방귀 냄새 이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되게 독하긴 하지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아까 나왔었죠. 한 번 나오면 공기 중에 100년을 산답니다. 이게 100세짜리예요. 100세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뿜어낸 이산화탄소들이 쌓여 있어서 결국은 우리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2016년에 이미 예측을 했더니 1.5도씨가 되는 해가 언제냐면 2027년 초반. 27년 초반일 거다. 좀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하면 그나마 늦춰서 언제냐면 2029년 후반기 정도일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7년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된 이산화탄소는 만들어졌을까요? 쭉 서기 0년부터예요. 0년부터 쭉 비교해서 올라온 이 그래프는 이 초록색이 인구예요. 사람 수. 그리고 이 파란색이 이산화탄소고요. 이 주황색처럼 노란색처럼 보이는 이게 이 노란색이 지금 이산화탄소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GDP 경제 성장입니다. 산업화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난의 시대. 재난이 어디에서 온 재난이야? 풍요에서 온 재난이다. 풍요의 역습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성장이 아니라 공생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한다. 이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이거든요. 케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교수가 개발해낸 이론인데 딱 우리에게는 뭘로 보이세요? 이론이죠. 세상이 지금 다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론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안전한 지구 생활이고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 안쪽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고요. 이 바깥쪽은 이제 나머지 자원들을 활용하는 건데 바깥쪽이 크면 클수록 기후 위기처럼 지구 위기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안쪽이 크면 클수록 못 사는 우리 삶이 궁핍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일원이 되었을 때 잘 균형이 맞춰졌을 때 그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제 일방적인 성장이 아니라 같이 잘 분배하고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면 나라마다 다 그 데이터를 넣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영국 선진국인 나라들은 이렇게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쪽으로는 많이 채워졌어요. 그렇죠? 삶의 질들이 좀 많이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그런데 바깥쪽의 위기 상황도 그만큼 심각한 거죠. 이 코스타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이거든요. 그야말로 분배가 잘 되고 있는.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가 있고 위험 요소도 좀 낮다. 그런데 토고 이제 아프리카인 나라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에가 안 채워져서 초록이. 삶이 너무나 궁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 요소는 별로 없죠. 지구에 해로운 일을 한 거는 별로 없는 건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거의 다 채워지게 잘 사는데 위험은 아까 영국보다 더하죠. 위험 요소는 미국과 맞먹습니다.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뭐라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꿔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 지구의 50%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상위 10개 나라겠죠. 나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상위 10개 나라만 줄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0%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은 상위 10%. 여기 저희 삶의 질로 따지면 우리도 상위 10% 듭니다. 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목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 협약에서 전 세계가 약속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줄인다라고 하냐면 37%, 40% 가까이 줄인다고 했어요. 단순하게 따지면 공장 10개 중에 4개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10년 이내에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역시나 발전,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부터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제일 시급하고 그리고 산업, 나머지 이제 뭐 건물, 교통수단 등에서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니네는 아직 멀었다. 한국은 감축 목표 다시 내라. 택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너희같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나라에서 겨우 이 37% 줄이는 것 갖고는 택도 없으니 더 줄이는 약속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작년 말에 이제 우리도 탄소 중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걸 내놓게 됐죠. 국가가 이제 모든 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걸로 갑니다. 예,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만들어내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애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같이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탄소 중립인 거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뭘 하면 돼요?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원불교는 이미 100개 빛교당을 갖고 있는 100개 빛교당을 넘어섰죠.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미 이제 R200 원불교를 선언을 했습니다. R200 원불교를 어디 가서 계속 이제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100개 빛교당 가지고 유엔에도 가고 파리 기변의 협약에도 가서 초대받아서 종교인 중에 유일하게 저희 원불교 교무님이 가서 사례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종교예요, 우리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해서 R200 100%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100%로 자립하는 교단이 되겠습니다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같이 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하나의 초록 일상 딱 3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초록을 살리는 초록 일상 수행, 초록을 지키는 초록단 활동, 예. 그리고 초록을 심는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우리가 숲이다. 예.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딱 기억하기 좋으시죠? 3가지. 예.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초록교당. 우리는 이미 탄소 중립하는 초록교당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기 중구교당이 서울에서 앞서서 제일 먼저 이 실천들을 하고 계세요. 초록교당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그리고 미세먼지 만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반대하고 대신 햇빛발전소, 햇빛교당 하고 있고 나이만큼 나무 심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많이 먹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이렇게 9가지 약속으로 실천하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9가지를 다 기억하고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해보자. 차근차근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교당에서 이제 매달 같이 환경법회를 봐야 되겠다. 이제는 12달 천지보험 법회를 해야 되겠다. 초록교당들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초록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내용을 그렇게 드릴 거예요. 이미 김포교당에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셋째 주 가족법회를 환경법회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례를 저희가 항상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교당 뭐 하셨던 건지 여기 부회장님 내려가셨나요? 아마 여기 같이 샴푸 만들어서 나눠 썼던 거죠. 벌크 생활제라고 이렇게 큰 통에다가 만들어서 다 집에서 갖고 온 재활용 빈 그릇들, 용기 가지고 와서 나눠서 담아 가져가서 쓰고 다 쓰면 또 다시 모여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또 빈 그릇에다 담아 쓰고 그러면 저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 만드는 일에 기여를 하시는 거죠. 일상에서 꼭 써야 되는 생활용품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나눠 쓰는 것을 하자. 그러면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밀고 있는 그 소리쟁이 샴푸는 탈모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되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샴푸나 세제들 만들어서 나눠 쓰는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초록단 활동이에요. 이 초록교당들. 그리고 초록교당은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당 밖에다가 외벽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함께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당마다 이렇게 외벽에 현수막 걸고 알리는 활동. 그리고 지난주에 교무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환경연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나가서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저희 환경연대는 이미 작년 8월부터 매주 나가서 용산 지역에 있는 그 가게 상가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수요일이면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반겨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나는 분들 중에 원불교죠.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달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이야기 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 할 것인가? 슬기롭게 전기를 어떻게 잘 절약하면서 편하게 잘 살까? 슬기로운 에너지 이야기, 나무 심기, 바다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를 줄이는 행복한 청소부 등등등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가지씩 계속 나눔하실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려고 이 초록을 더하다라는 이제 저희가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매달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이걸 같이 읽고 공부하시면 돼요. 내용에 천지보온 한 걸음에서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12달 주지에 대한 공부거리 내용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 유무념을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쓰레기는 가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3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3덜 운동.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게 되는 3덜을 실천하자고 했는데 그럼 뭘 갖고 할 거냐라고 자꾸 물어보셔서 그럼 하나씩 해보자. 올해는 쓰레기만 가라. 쓰레기만 줄이자. 쓰레기를 줄인다는 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공장을 덜 만들어도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일자리는 이제 그린잡, 친환경을 위한 탄소를 줄이는 일을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데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들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직업들이. 그렇게 더 나가시면 됩니다. 자, 한 달에 한 가지씩만 과제를 드릴 거예요. 올해 3월의 주제는 플라스틱을 줄여요예요. 플라스틱을 왜 어떻게 줄여야 되냐. 우리가 쓰고 있는 1년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이 정도랍니다. 페트병, 생수병을 가지고 쭉 세워놔 봤더니 지구를 10개 반을 감쌀 만큼의 양이랍니다.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들어 버리는 페트병의 양이. 여름이면 아이스 컵 많이 쓰시죠. 플라스틱 컵. 그 컵이 1년치를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훌륭하죠. 아주 참 훌륭해요. 예, 그 정도의 양들입니다. 비닐봉투 우리나라 땅 다 덮고도 남을 만큼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은 미국보다 높은 1등이죠. 1등 국가예요. 왜 이렇게 1등이냐면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요. 택배가 많아지면서 배달을 많이 하면서 배달 많이 하시면 한 끼 식사를 배달시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소 12개에서 18개까지 만들어냅니다. 각종 용기들 막 다 플라스틱에 담겨져 오죠. 한 번 먹고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들이 우리 생활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버리셔야 되죠. 잘 나눠 쓸 수 있게. 버리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버리면 이 분리수거를 가져가는 우리는 분리 배출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거는. 그리고 그걸 가져가시는 업체가 분리수거를 해가는 거죠. 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것과 종량제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종량제에 버리셔야 돼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질이 섞여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 재질이 원료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고 또 염색이 많이 되어 있고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재활용했을 때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잘 버려야지 자원이 되는데 잘못 버리면 이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일일이 서가지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병원 병대로 뭐 스티로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아 버리는데 손으로 잡아 버릴 수 없는 것들은 다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가져가도 그 중에서 다시 재활용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10%에서 20%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분리해서 버렸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버릴 때부터 이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특히 요거 한 가지.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들을 보면 이게 이런 표시가 있는 거는 재활용이 맞아요.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하는 원료로 만들었는데 다른 게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아더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다 그냥 종량제에 버리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커피 믹스, 과자 봉지 다 아더입니다. 다 종량제 아니고 종량제에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플라스틱인 척하는 쓰레기들, 종량제에 버려야 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들 다 종량제 버리셔야 돼요. 고무장갑, 특히 약들 많이 드시죠. 약 싼 포장지 제조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다 그냥 종량제 버리셔야 되고요. 이런 치약, 칫솔, 볼펜류들 다 플라스틱이나 그 안에 스프링 이런 게 섞여 있고 너무 작아서 재활용이 안 돼요. 다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KBS 다큐 세상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이라고 하는 영상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잘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무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무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 3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한 달 동안 유념하시면 이 초록의 사람들을 칠해가는 거죠. 초록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념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색칠 못하고 그냥 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그래서 얼마나 초록이가 많아지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단 활동하셔야죠. 이제 교당에서 가장 중요한 단은 이제 초록단이 될 겁니다. 되어야 합니다.
예, 지구 살림을 하는 천지보온 실천단입니다. 초록단. 예, 초록단에서는 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자료 보시고 같이 다른 분들에게 나눔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생활제 만들어 나눠 쓰게 하고 좀 이웃한테도 나눠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런 소창, 면천으로 만든 손수건인데요. 우리가 손수건 가지고 다니자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물기 닦고 나면 젖어서 젖은 손수건 다시 넣기 되게 그렇고 또 쓰기 그렇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아 쓰는 물티슈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장씩 뽑아서 쓰시고 젖은 거는 이 뒤에다 넣고 담아놓고 그리고 또 쓰고 또 빼쓰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빨아서 그냥 욕실에 널어두시면 아침이면 바짝바짝 다 말라요. 면선이라 이게 약간 이제 그 항균 성분도 있어서 그리고 요즘처럼 마스크 바꿔 쓰실 때 불편하시면 마스크 안에다가 필터처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만들게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자꾸 와서 배우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직접 이렇게 레시피를 드릴 거예요.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돼요. 초록단. 중국교당 초록단 네, 한동안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시작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환경연대에서도 정기적으로 초록단 워크숍을 합니다. 또 잘 모르겠으면 와서 배우시고 가서 교당에서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초록단 워크숍은 돌아오는 토요일 13일 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초록 일상 수행을 하셔야겠죠. 개개인이 해야 되는 초록의 일상 수행들은 이런 정도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 그렇죠? 지금 일단 하던 방식을 멈추고 나의 습관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냥 하시라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같이 해야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약속도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번 일단 해보자. 얼마나 달라지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봄 프로젝트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달은 용기 내 용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용기, 그릇이죠, 그릇. 그릇을 가지고 가서 담아 오시는 거예요. 이제 물건 살 때. 그러면 포장재를 줄일 수 있잖아요. 용기를 내미는데 용기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나는 좀 내가 유별난 사람처럼 굴면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서 용기를 내밀면 그러면 좋은 일 하십니다. 덤이 옵니다. 덤을 주셔요. 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한번 회의할 때 사무실에는 컵과 꼭 그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있어서 이 스푼까지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쫙 산처럼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더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래 여기 이렇게 해도 되네 하면서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무포장 가게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전국에 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포장 가게 검색하시면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 나와요. 이 가게들은 그릇을 가지고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인 거예요. 자체 포장이 없는. 그래서 이제 냄비를 가져가서 케이크를 사오시는 분도 있고 빵집에 용기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옆에 가서 마트에 가서 딴 걸 사갖고 그릇을 만들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가게들이 저희 사무실인 용산도 있고 여기 충무로에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운동들이 확산이 되어가면 우리가 정말 한 번 쓰고 버리는 포장 각각을 포장해서 그것을 다시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지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또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디 가서 물건 사실 때 봉투 안 주셔도 됩니다. 봉투 안 받습니다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초록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대조해보는 천지보온 기도를 하루에 15분씩 하시라고 저희가 천지보온 15분 기도로 사실은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는 먼저 시작을 하셨죠. 천지보온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월 15일 날은 다 같이 천지보온 기도를 할 때도 한번 우리가 뭔가 탄소를 줄이는 일을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불을 끄고 굳이 다 불 켜실 필요 없잖아요. 불을 끄고 딱 그냥 핸드폰 하나만 켜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줌으로 이제 같이 하는데 같이 기도 주례하시는 한 분의 것을 전국에서 같이
보고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매월 15일 이렇게 또 천지보험 15분 기도를 통해서 마음 챙김 하면 그러면 우리 지구가 조금은 더 푸르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제가 직접 갔던 곳이건데요.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예요.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울창하게 숲이 우거져 있는 곳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무들이 우리의 허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내 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나무를 심는 것, 그것이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내가 1년에 3그루 정도의 나무를 종이와 종이컵으로 베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1그루는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라는 이제 캠페인을 제안을 하고 있죠. 예,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금 모아서 나무에 돌려주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요. 저희 그 벌크 생활제 만드는 거 그렇게 계속 저희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했더니 이마트에서 애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마트 몇몇 곳에 가면 저런 큰 통이 있어서 샴푸를 내가 원하는 그릇에 원하는 양만큼만 덜어가지고 저울에 무게재서 사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초록교당 교도님들답게 1일 초록 실천 하시는 그런 원불교인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